안녕하세요. 음악길잡이 채널의 프로듀서 사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 세럼 강좌 제3강 이 오실레이터 강좌 2편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이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파형을 디자인하고 불러오는 법과 이 피치 조절하는 법까지 배워봤는데요.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불러온 파형들의 이 유니슨을 이용한 코러스, 위상, 볼륨, 스테레오 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오실레이터 A창을 보시겠습니다.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유니슨, 디튠, 이 블렌드는 이 유니슨의 기준으로 이 코러스나 화음처럼 사운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.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핵심이 유니슨입니다. 이 유니슨은 재창이라는 뜻으로 재창은 이 하모니 없이, 즉 화음 없이 동시에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유니슨은 이 똑같은 사운드를 복제해주고 복제할 개수를 정해줄 수 있는 녀석입니다. 그렇다면 한번 개수를 올려가면서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 명이 재창하는 듯한 느낌의 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 디튠이라는 녀석입니다. 이 유니슨으로 추가시킨 사운드들은 다들 음정이 동일하다고 했는데요. 이 디튠은 이 추가된 사운드들의 튜닝을 다르게 해주는 녀석이어서 코러스 같은 효과를 내줍니다. 한번 이 녀석 값을 키워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선이 기준 보이스고 그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녀석들이 추가된 보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 값이 커질수록 사운드의 음이 더 확장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 옆에 이 세 번째로 이 블렌드라는 녀석입니다. 이 블렌드는 유니슨으로 추가해준 사운드들과 이 기준 사운드 간의 볼륨을 조절해줍니다. 이렇게 노브를 돌려보면서 들어보면 이렇게 노브 값이 커질수록 추가해준 음들의 볼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유니슨, 디튠, 블렌드였습니다.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 페이즈와 랜덤이라는 녀석입니다. 이 두 녀석들은 이 파형의 위상, 즉 시작 지점을 조절해줍니다. 이 위상은 신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혹시 신스 프리셋을 사용하실 때 이 사운드가 연주할 때나 재생 시마다 바뀌는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? 이 위상의 시작 지점의 차이일 확률이 큽니다. 이 라이브 연주 시에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 영원히 박제되는 이 프로듀싱에서는 이 부분을 모르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그런 프리셋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 페이즈입니다. 페이즈는 이 파형에서 어떤 부분부터 사운드를 시작시킬지를 지정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이 페이스 노브를 돌리면 선이 나타나는데 이 선이 있는 곳이 바로 파형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면 중간 지점부터 파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오른쪽에 랜덤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. 이 랜덤은 앞에 페이즈라는 녀석으로 지정해준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옆에 노란 박스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 박스 범위 안에서 이 유니슨으로 추가해준 모든 보이스에 랜덤하게 페이즈를 부여해줍니다. 즉 이 녀석을 0으로 둔다면 모든 보이스가 이렇게 이 페이즈로 지정해준 시작 지점에서만 시작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두 녀석을 정말 유용하게 써먹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오실레이터 B는 A와 모든 기능이 똑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오실레이터 A와 B를 동시에 켜줬을 때 이 사운드가 무조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. 제가 이 페이즈와 랜덤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이 간단한 기능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오실레이터 B를 한번 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테이블 에디트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안에 이 싱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녀석을 클릭하면 이 다양한 종류의 파형을 변형시키는 녀석들이 나옵니다. 이렇게 파형을 뒤집거나 또 그리드 모양에 따라 모양을 조금씩 변환시키는 녀석들입니다. 여기서 이 플립 버티컬은 위아래로, 또 밑에 있는 이 플립 호리즌탈은 이 좌우로 이 사운드를 뒤집어줍니다. 저는 이 플립 버티컬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뒤집어 보겠습니다. 이 나머지는 종류가 많은 관계로 밑에 제 블로그 링크에 제가 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제 보시면 이 오실레이터 A와 오실레이터 B의 파형의 상하가 바뀌었습니다. 여기서 이 페이즈와 랜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이 두 오실레이터들의 그림을 보시면 이 A는 0을 기준으로 최대 지점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최저 지점에서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B는 이 0을 기준으로 반대로 최저 지점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최대 지점에서 시작합니다. 만약에 이 두 그래프를 겹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아마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될 것입니다. 그 말은 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이 상하가 대칭이 된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이 두 파형을 겹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하가 대칭이 된다면 이 사운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.
그 이유는 여기서 이 0을 기준으로 윗선은 최대 지점으로 그리고 이 아랫선은 최저 지점으로 향해서 갔다가 다시 0을 기준으로 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이 윗부분을 플러스 아랫부분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플러스 되는 만큼 똑같이 대칭돼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0이 되는 것입니다. 즉 지금 이 두 파형은 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밑에 건반을 보시면 저는 지금 연주 중입니다.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이 오실레이터 B를 한번 꺼보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 파형의 상하가 대칭된다면 사운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이 페이즈를 이용해서 이 시작 지점을 조금 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상하의 대칭이 어긋나면서 이 사운드가 출력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여기서 페이즈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시작 지점이 바뀐과 동시에 사운드가 출력됩니다. 그럼 이 녀석의 페이즈를 다시 이 녀석의 페이즈 값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시작 지점이 다시 동일해지게 되면 이렇게 사운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이 랜덤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. 이 A의 랜덤 값을 최저로 줄여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A의 시작 지점은 이 페이즈 값에 의해서 시작됩니다. 하지만 현재 이 오실레이터 B의 시작 지점은 랜덤 값을 끝까지 줬기 때문에 무작위로 변합니다.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듣다시피 의문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. 분명히 두 오실레이터 간의 시작 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왜 계속해서 사운드의 볼륨이 바뀌게 될까요?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오실레이터 B는 랜덤에 의해서 시작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오실레이터 A는 현재 무조건 이 페이즈 값의 이 중앙 자리부터 이 마이너스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그때 이 오실레이터 B의 시작 지점이 이 플러스라면 사운드가 감소할 것이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사운드가 더 증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이 두 개의 오실레이터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무조건 볼륨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. 여기서 이 오실레이터 B의 파형을 스퀘어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페이즈와 랜덤도 최소값으로 줄이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상하 대칭이 사라져서 사운드는 출력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한번 이 오실레이터 B를 껐다 켰다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들어보시면 이 녀석이 켜지나 꺼지나 상관없이 사운드가 똑같습니다.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오실레이터 A의 톱니파 그래프는 이 오실레이터 B의 스퀘어파 그래프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이 스퀘어파에서 이 톱니파 그래프를 빼주면 똑같은 톱니파만 남습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반대로 이 오실레이터 A를 끄면 이렇게 오실레이터 B의 스퀘어파는 이 톱니파에 의해 감소되는 부분이 없어져서 오히려 볼륨이 더 커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렇다면 이 오실레이터 A도 스퀘어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둘 다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입니다. 지금은 이 오실레이터가 한 개일 때보다 두 개일 때 볼륨이 더 커질 것입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 이유는 지금 이 페이즈와 랜덤 값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시작 지점이 동일한 녀석들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이 파형 간의 위상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해되시나요?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오실레이터 A, B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자신이 만든 소리가 왜 지금 같은 소리를 내는지도 모른 채 사용할 것입니다.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연주 재생시마다 소리가 변하는 이 신스 프리셋들을 만나도 이 위상에서 원인을 찾아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밑에 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. 이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은 전 오실레이터 강좌에서 다뤄놨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옆에 이 오프라고 써있는 워프라는 기능입니다. 이 워프는 이 휘게하다라는 뜻으로 이 파형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변형시켜줍니다.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씩 불러와서 노브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운드를 이렇게 왜곡시켜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사실 이 위에 있는 녀석들은 직접 불러와서 뭐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리맵이나
뭐 퀀타이즈, 그리고 FM, AM, RM이라고 써있는 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, 링 모듈레이션 이런 녀석들은 원리가 조금 복잡합니다.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밑에 제가 설명해 놓은 블로그 링크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옆에 있는 팬과 레벨입니다. 이 두 노브들은 이름 그대로 스테레오와 볼륨을 조절해줍니다. 여기서 이 팬은 이 노브 중간 지점이 모노입니다. 이 세럼은 완전 초보자용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가볍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번 강좌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제가 이전 강좌에서 했던 말인데 이 사운드를 굳이 디자인하지 않아도 너무도 다양한 신스 악기들과 프리셋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사운드를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었는데요. 하지만 이 위에서 보셨듯 이 페이즈와 랜덤 같은 녀석들을 모르면 이 연주할 때마다 사운드가 변하는 신스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거나 이 오디오 파일로 필요한 부분만 따로 녹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이 조금만 사운드의 원리와 기능을 알면 이 어떠한 프리셋을 사용해도 내가 만들고 있는 곡에 맞게 잘 디자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 이 서브 오실레이터와 노이즈 오실레이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